자, 이제 첫 번째 MLB 경기 텍사스 대 이제 휴스턴. 자,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페레즈가 선발로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비에르가 선발로 등판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의 승패 및 평자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최근 선발 투수들의 그 성적을 보면은 페레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 기준 이제 2점대 후반 방어율을 기록 중으로 좋은 피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페레즈는 아무래도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데 홈에서는 1점대 후반 방어율로 좀 극강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심한 선발 투수 중 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하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경기 연속 강판 당하면서 최근 제구와 구위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원정에서 4점대 방어율로 홈에 비해도 성적이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경기력이나 폼만 봤을 때는 그래도 페레즈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하비에르가 현재 지금 텍사스 타자들 상대로 POPS가 0.6점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지금 하비에르가 2경기 연속 털렸는데 과연 3경기 연속까지 털릴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경기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름 있는 그런 선발 투수나 좀 실력 있는 선발 투수가 3경기 연속까지 터지는 경우는 잘 없다 보니까 요 점이 약간 좀 꺼림직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 상황에서는 좀 휴스턴 사이드를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 쪽 승, 그리고 8.5 기준 언더 볼게요. 혹시나 이제 하비에르가 좀 더 호투를 한다는 약간 전제가 깔리면은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텍사스 승에 8.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이제 마이애미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자, 일단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렉스턴 가렛이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네, 최근 굉장히 좀 폼이 좋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마일스 마이콜라스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가렛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1점대 방어율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마이콜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2주 기준 4점대 후반 방어율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가렛이 더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이제 가렛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조금 특이점이 있다는 게, 원정보다 홈에서 성적이 더 좋지 못한데 홈에서는 이제 5점대 방어율로 예상보다 좀 종종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렛이 홈에서 던질 때는 꾸준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다가 뭐 한 번씩 크게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투수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타자들 상대로 POPS가 0.9점대로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가렛의 약간 좀 호투를 기대하기는 살짝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콜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제 3점대 방어율로 홈보다는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마이애미 타자들 상대로 POPS가 0.5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타자들 상대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세부 지표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마이콜라스가 가렛 상대로 할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투수보다 우투수 상대로 약했기 때문에 마이콜리스가 우투수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네, 충분히 마이콜라스가 호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현재 지금 3연패로 흐름이 안 좋은 마이애미보다는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거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가렛이 잘 던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타자들과의 상성, 그리고 이런 좀 마이애미의 그 타선 상성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거는 세인트루이스 쪽 클랜승. 자, 이 7.5 기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네, 이거 언더 볼게요. 7.5 기준 언더.
세인트루이스 프랜승의 7.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양키스 대 이제 볼티모어. 자,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네, 퍼펙트를 기록한 도밍고 헤르만이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러 웰스가 선발로 등판을 하네요.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헤르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시애틀과 보스턴 상대로 연달아 강판 당하면서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직전 이제 오클랜드 상대로 9이닝 퍼펙트를 하면서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그 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3점대 방어율로 좀 기복 없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의 웰스 성적을 봤을 때는 4점대 방어율로 홈에 비해는 살짝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잘 던져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는 약간씩 좀 터질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도밍고 헤르만 그리고 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양 팀의 그런 타자들 상대로 좋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웰스가 양키스 타자들 상대로 좀 더 좋은 지표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키스 타자들 상대로 POPS가 0.5점대 후반으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양키스 입장에서는 저지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타선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이제 헤르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 경기 분위기를 이어가서 호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볼티모어 타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아요.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약간 불펜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양키스가 저는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선발도 밀리지 않고 다 좋긴 한데, 현재 지금 리그 전체 OPS가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27위로 좀 최하에 머물 만큼 굉장히 좀 타선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불펜까지 갔을 때도 양키스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요 점대로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양키스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키스 쪽 역배승, 그리고 핸디론 프랜승, 그리고 8.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키스 역배승에 프랜승에 8.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애틀란타. 자, 일단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빈 윌리엄스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이번 시즌 이제 데뷔한 좀 신인 투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스 엘더가 선발로 등판을 하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데뷔를 해서 총 2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뷔전에서는 오클랜드 상대로 어느 정도 좀 털리긴 했지만, 이제 직전 캔자스 시티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피칭을 거두면서 컬스프를 기록했죠.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피안타도 한 개밖에 허용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피칭 내용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 기준 1점대 방어율로 폼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엘더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홈에서는 방어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원정에서는 지금 1점대 방어율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약간 타선 지표로 한번 좀 보면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1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OPS가 1이 넘어갈 정도로 리그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좋은 타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최근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마운드도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헤드션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타선이 물이 오른 그런 애틀란타 상대로 신인 투수 개빈 윌리엄스가 호투를 하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투수인 클라세가 좀 40점을 기록하면서 좀 어느 정도 마무리에서 지금 불안정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이제 연장까지 가면서 좀 필승조들의 투구수들이 어느 정도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불펜 운용에도 약간 좀 차질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드샷 12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헤드샷님 오늘 하루 별풍선... 조합 신청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 애틀란타 승, 그리고 핸디로 한번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반은 좀 애매하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헤드님 제가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이제 보관함에 만약에 안 오셨다고 하시면은 네, 스팸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이제 캔자스 시티. 자, 일단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라이언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현재 8승 5패 지금 3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이고, 또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스틴 칵스가 선발로 등판을 하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팀의 선발 투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조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 기준 4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애틀란타 상대로 3이닝 6실점을 하면서 좀 강판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이제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연속으로 부진한 경기가 없었고, 그리고 현재 캔자스 시티 상대로 POPS가 0.4점대 초반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기복 있는 캔자스 시티 상대로 어느 정도 좀 호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칵스 같은 경우에는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금방 한 2, 3이닝 정도 던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칵스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중간 개투인 불펜 투수들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캔자스의 불펜들이 좀 많이 안 좋죠. 그쵸. 아무래도 지금 리그에서 이제 거의 최하위권에 위치한 그런 캔자스 불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캔자스 입장에서는 마운드를 믿고 야구를 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캔자스가 이기려고 하면은 좀 빠따의 힘을 좀 빌려서 약간 이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마운드 운영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는 미네소타가 훨씬 더 지금 좋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미네소타 쪽 승, 그리고 8.5 기준 요거는 오바 볼게요. 왜냐면 지금 캔자스가 굉장히 이제 다저스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타선이 어느 정도 물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라이언이 어느 정도 좀 털린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패 라인으로 봤을 때는 미네소타 쪽 승, 그리고 8.5 기준으로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MLB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이제 시애틀. 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건 웹이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지금 7승 7패에 3점대 평자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시애틀 같은 개그라님 경우에는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그라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한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지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쪽지함 확인해 보시고, 쪽지함 만약 없으시면 스팸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한번 보면은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인 투수죠. 이제 브라이언 우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1승 1패 지금 4점대 평자를 기록 중이죠. 자, 이렇게 이제 양팀의 선발 투수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로건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4점대 후반 방어율로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2점대 방어율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현재 시애틀 타자들 상대로도 뭐 POPS가 0.6점대를 기록하면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흐름은 좋지 않지만 이제 홈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타자들과의 그런 상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호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로건 웹이고, 그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데뷔를 한 선발 투수긴 한데 첫 번째 이제 데뷔 전부터는 좀 터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피칭이 안정되면서 최근에는 2주 기준 0점대 방어율로 굉장히 좀 어마무시한 그런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라이언 우도 굉장히 지금 폼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로건앱과 브라이언 우를 봤을 때는 로건앱이 좀 더 검증이 된 투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최근 폼만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브라이언 우도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선발에서 누가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많이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금 타선 흐름이나 이런 쪽을 더 봐야 되는데 현재 뭐 이제 분위기, 타선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이 더 좋고, 그리고 불펜에서도 시애틀이 전혀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배라고는 해도 원정인 시애틀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시애틀 쪽 역배승, 그리고 이거는 역배승을 보니까 프랜스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어느 바는 이제 7.5 기준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애틀 역배승에 이제 핸디로는 프랜스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